새벽 2시입니다. 온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리를 주무르는데 손이 떨립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입니다. 60대 이후 이런 밤이 점점 잦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봐. 마그네슘 영양제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삽니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쥐가 납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그네슘이 원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60대 이후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는 사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그네슘은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 4가지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그리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경련 또는 근육 연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뇌와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 전달 과정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면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고 혼자서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상태입니다. 왜 하필 밤에 자주 일어날까요? 낮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혈액이 근육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자는 동안 발 자세가 앞으로 꺾인 상태가 됩니다. 이 자세가 종아리 근육을 짧게 유지시켜서 경련이 더 잘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밤에 더 자주 쥐가 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왜 더 심해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해질은 마그네슘만이 아닙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이 4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이 4가지 전해질이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치 4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처럼 한 바퀴만 빠져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챙기십니다. 마그네슘은 먹는데 칼륨이 부족한 상태라면 쥐는 여전히 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야간 근육 경련과 칼륨 부족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칼륨은 어디에 많을까요?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에 풍부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칼륨 흡수가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이완되는데도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 후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쥐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하나만 집중해서 드시는 것보다 4가지 전해질을 균형 있게 챙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전해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이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건강해도 다리 끝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초혈관 순환 저하라고 합니다. 60대 이후 혈관벽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이 발끝까지 원활하게 흘러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누워서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에서 먼 다리 끝까지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진 근육은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게 밤에 쥐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을 하루 종일 신은 뒤 벗었을 때 발목이나 종아리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또는 발이 자주 저리고 차갑다면 말초혈관 순환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혈액이 근육에 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50번 정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발목 돌리기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는 동안 쥐가 나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리 아래에 얇은 베개를 하나 받쳐서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다리 문제인데 사실은 다리가 원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허리와 신경의 문제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허리가 왜 나와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은 허리 척추에서 출발합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에게 요추 협착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 생깁니다.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립니다. 눌린 신경은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근육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다리 경련입니다. 허리가 딱히 아프지 않아도 신경이 이미 눌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야간 근육 경련 환자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에서 요추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 편하고 뒤로 젖히면 다리가 저린 느낌이 온다면 또는 앉으면 괜찮은데 서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허리 신경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 허리신경 문제. 이 중에 이게 나한테 해당될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댓글에 1번, 2번, 3번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께도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 여러 가지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뇨제. 이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약입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즉, 이뇨제를 드시고 있다면 아무리 마그네슘을 드셔도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많이 처방되는 약입니다. 스타틴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스타틴 복용자에게 야간 근육 경련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처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드시고 있는 약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께 이 약이 다리 경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의사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여쭤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몰랐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유가 60대 이후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탈수입니다.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충분히 마신다고 느끼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내 수분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체중의 약 60%가 수분이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즉,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본인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으로 약간 탈수 상태인 분들이 60대에 정말 많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모세혈관, 특히 발끝까지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습니다.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밤에 쥐가 납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하지만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드세요. 단,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하루 내내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 한 컵. 이것이 밤에 쥐가 나는 빈도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서도 야간 근육 경련 예방을 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작은 컵으로 한 컵만 드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5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이 밤에 쥐 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것을 1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을 바깥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10번, 안쪽으로도 10번. 이 3분짜리 루틴이 종아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에 전달되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주 맥쿼리 대학 연구에서 자기 전 규칙적인 종아리 스트레칭이 야간 근육 경련 빈도를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잠자는 자세를 바꾸세요. 발 아래에 얇은 베개나 접은 담요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발이 아래로 꺾인 채 자는 자세를 피하세요. 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를 향하면 종아리 근육이 짧게 유지되어 경련이 더 잘 일어납니다. 세 번째, 수분과 식사를 점검하세요. 바나나 반 개, 고구마 소량, 두부 한 조각. 이것들을 저녁 식사에 자연스럽게 추가하세요.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물 한 컵. 이 3가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예상치 못한 보너스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인데 이것 하나가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보다 더 빠르게 쥐를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너스 팁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족욕입니다. 그냥 발 담그는 거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확장됩니다. 종아리와 발끝까지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육 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긴장 상태가 풀립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도 더 쉬워집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취침 전 족욕 습관이 고령자의 수면의 질과 야간 근육 경련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족욕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하세요. 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녹여 넣으면 피부를 통한 미네랄 보충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을 담근 후 수건으로 잘 닦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와 함께 이루어질 때 많은 분들이 2주 안에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도 쥐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전에 먼저 병원에 가주세요. 밤에 쥐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쥐가 나는 부위가 딱딱하게 뭉쳐있고 손으로 눌러도 풀리지 않는 경우,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그쪽 다리가 붓거나 빨갛게 변하는 경우, 이런 증상은 혈전이나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꼭 확인받으세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증상이 없어지면 밤에 제대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걷고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것들, 스트레칭, 수분, 식사, 족욕, 이것들이 거창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1년 뒤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진료 및 의학적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마다 쥐 때문에 힘드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 중에서 지금 이게 나한테 해당된다고 느끼신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